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 사서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그런 욕구, 세계 최고예요. 안녕하세요. 따라하면 부자 되는 따부TV 금융투자 전문가 용사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따부. LVMH, 모에 헤네시 루이스 비통, 루이비통이죠. 루이비통은 sales below, 매출이 많이 요새 특히 3, 4분기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루이비통 포함해서 이 럭셔리 산업이 말입니다. 하이 인터레스트 레이트, 금리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명품에 대한 그 어떤 소비의 지갑을 닫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 명품 업체들이 레플스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루이비통과 디오르를 갖고 있는 소유주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투적으로 노력하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 명품의 큰 손인 Big Spending Chinese Consumer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꼬시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 COVID-19 hit before. 코로나 이전에 차이나가 세계에서 월드 가장 큰 럭셔리 마켓이었다는 거죠. 중국이.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명품 산업이 승승장구를 경기가 좋든 나쁘든 해온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네요. 자, 루이비통의 몰락. 이게 사실이야? 불황에도 끄떡 없던 명품 산업이 최근 들어 기세가 완전히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 들어 주요 명품 업체들의 실적이 매우 안 좋은데요. 명품의 주요 소비국 미국과 중국 등에서 명품 소비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측면에서도 이런 명품주의 가격이 최근 들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을 보면 루이비통 디올 브랜드를 거느린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기업을 유럽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로 만들어주고 루이비통 창업자를 세계 최고로 부자로 만들어준 부유한 쇼핑객들이 최근에는 명품 루이비통 구매에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프랑스 파리 증시에 상장된 루이비통의 주가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올 7월 한 중순까지는 그래도 고점에서 버텼죠. 그 이후 거의 수직 낙하식으로 몇 개월간 빠집니다. 주가가 900유로가 넘었었군요. 지금 어때요? 700유로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명품 관련 기업들을 모아서 투자하는 ETF가 있죠. 스탁스 유럽 럭셔리 10 인덱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ETF입니다. 올 5월에 10,000원이 넘던 주가가 7,600원대까지 하락하고 최근 조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명품 기업들의 주가가 안 좋은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매출 감소죠. 우리나라 쪽을 한번 볼까요? 명품 대부분 어디 가서 사죠? 백화점 3사, 롯데, 현대, 신세계죠. 3분기 합산 이 세 개 회사의 합계 영업이익은 무려 21.6%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 사서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그런 욕구, 세계 최고예요. 모건 스탠리는 지난해 한국인들의 명품 구입 비용이 168억 달러, 20조 8천억. 이것을 1인당으로 환산했더니 325달러. 미국 1인당 280달러, 중국 50달러. 압도적으로 한국인이 1인당 명품 소비 규모가 세계 1위라는 것이죠.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었는데 올해는 다르죠. 소비자들이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명품 소비가 감소했죠. 샤넬의 경우 지난 7월부터 백화점이 문 열기 전에 쭉 줄을 선 오픈런 그 제도 폐지해버렸어요. 롤렉스 매장 가보면 아시겠지만 지난 8월부터 이 롤렉스로 온라인 예약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명품 잘 나갔습니다. 까르띠에를 소유하고 있는 리치몬드 그룹은 지난해 한국 매출이 전년 대비 2자리 이상 성장한 유일한 지역이다. 프라다의 경우 중국 봉쇄로 지난해 판매가 7% 감소했지만 한국에서 너무 잘 팔렸어요. 강력한 실적으로 손실분을 크게 만회했다고 할 정도였죠. 자, 이렇게 한국인들은 원래 좋아했는데 지금은 고금리, 고물가 여파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명품 그룹들의 글로벌한 실적 악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은 올 3분기 매출이 28조가 조금 넘었어요. 올 들어 처음 분기 매출이 200억 유로를 밑돌았죠. 구찌를 보유한 헤링그룹은 3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 자, 버벌이 심각합니다. 올 상반기 4월에서 9월까지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15%나 감소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중 에르메스만 선전하고 있지만 이런 명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미국, 중국 지역의 주요 명품 소비 지역에서의 매출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중산층의 명품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림을 하나 보고 계시는데 세계 1위 소비국 미국, 세계 3위 소비국 중국, 올 1분기, 2분기, 3분기 미국 내 명품 패션 관련 신용카드 결제 지난해보다 각각 11%, 13%, 16% 감소. 명품계의 큰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오프닝으로 이 명품업계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장자크 규현이 루이비통의 최고 재무 책임자죠. 8일간의 중국의 황금 연휴가 있었어. 이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중국 명품의 소비자의 평균 나이는 28세로 그 어떤 나라보다 젊어요. 근데 중국 어떻죠? 청년 실업률 심각하죠? 이런 청년 실업률의 급증이 명품 소비 매출을 굉장히 줄이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지난해 2022년도 일당 명품 소비의 압도적 세계 1위 한국. 자, 8월 달에 보니까 해외 유명 브랜드 롯데, 신세계, 현대 합쳐서 전년 대비 7.6%나 감소. 자, 여기서 투자 포인트 생각해 봐야겠죠? 루이비통을 통한 명품 기업들의 주가가 1, 2년 거품 논란, 아랑곳하고 계속 올랐었죠? 그러나 실적 악화에 따라 올 7, 8월을 정도로 추세적으로 싹 다 떨어지고 있는데 리치몬드 그룹의 회장 요한 리퍼라트 유명하시죠? 자체 연례 회의에서 지난 10년간의 명품 호황은 끝났다. 앞으로 1, 2년 내 매출이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할 정도죠. 결론적으로 앞으로 명품주 투자에 신중하셔야 되는데 최근의 반등을 과거와 같은 이제부터 계속 상승하겠지 라고 잘못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명품주들의 향후 전망을 이 용사부 왜 좋지 않게 보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소비의 세계 1등 국가 미국이죠. 미국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를 이끌고 가는 것은 가계의 소비인데 그 소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뉴욕 연준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미국 신용카드 부채 규모 2분기 대비 4.6% 증가 1조 800억 달러 우리나라 또 1,400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30일 이상 카드 대금을 못 갚아요. 연체율이 8.01% 이것도 12년 만에 최고. 왜 이럴까요? 미 연준은 9%까지 치솟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5.2에서 5.5%까지 역사적 고점 수준까지 올렸죠. 기준금리가 오르자 우대금리도 오르고 소비자 금리, 고금리를 받는 신용카드 금리도 따라 올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연체율의 상승은 전 방위적으로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두드러지고 있는데 자동차 담보대도 오토론이라고 하죠. 연체율은 9월 6.11%까지 올랐는데 이게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인들의 저축과 소득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자료에서 보듯이 실제로 지난 9월 미국인의 평균 저축은 가처분 소득이 3.4%밖에 안 되고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물가 상승을 반영한 미국인의 실질 세후 소득은 3분기 1% 감소했습니다. 상황이 이런 지경까지 빠졌는데 과거처럼 명품을 마구마구 구입할 수 있을까요?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2분기만 보면 일본을 뺀 아시아권 성장률이 34%였는데 3분기에 11%대로 급감합니다. 올 초만 해도 리오프닝이 되니까 중국의 성장을 기대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뜨뜻미지근해요. 명품 소비자들이 이제 명품을 못 산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남한 면적의 3분의 1 규모 하이난성 전체를 세계 최대 면세 쇼핑지로 만들기 위해서 하이난성 남쪽과 북쪽의 면세점을 집중적으로 허용해 줍니다. 명품 소비가 중국 면세점 몰린 영향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아시죠? 헝다 비구이 위안 부동산 개발업체 큰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였죠. 수년간 부동산 위기가 지속돼서 중국 당국이 이제 부동산과 관련 과잉 투자를 사실상 종료시켜 버렸어요.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과거와 같은 명품 소비 급증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명품 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 주로 해외 기업들이겠죠.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명품 사치품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예산 내에서 브랜드 지위만 있으면 충분히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개인적인 문화적 세심함에 빠져들 수 있죠. 그러나 그 예산 범위가 넘었으면 현재의 명품 하락, 고물가, 고금리 장기에 따라 이제는 초 VIP들의 지갑을 닫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중산층의 지갑을 닫게 만들었다는 거죠. 중산층들은 명품을 한 개, 두 개 정도를 돈을 모아서 샀는데 그 모을 돈이 모아서 명품을 살 돈이 없다라는 것이죠.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의 영향입니다. 자, 오늘은 명품 기업들이 급하락하고 있고 그에 따라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그러나 앞으로의 전망도 이 용사부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부디 명품들의 주가가 옛날처럼 끝없이 앞으로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잘못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면 부자 되는 TV 용사부였습니다. 나부